자, 뚝딱띵동 악기 가게 현황 부분 글꼴 B부터 G까지 HY 공서 B 20포인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넣어줄게요. 자, B부터 G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자, 그럼 글씨 가운데 오고 셀이 하나로 합쳐졌죠? 그 다음에 20포인트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HY 공서 B도 찾아서 넣어주겠습니다. HY 공서 B 찾아서 넣어줄게요. 글자색도 바꿔볼 거예요. 뭐 조건은 없지만 글자색이 바뀌어 있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무슨 색으로 바꿀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쪽에서 하면은 스타일을 가서 하면 그 글자 그게 하얗게 되게 하얗게 아시겠구나. 그쵸, 글자색도 흰색으로 되고 배경색도 들어가겠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B4부터 G10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그리고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글씨 가운데 오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표서식을 넣어 볼 건데 셀 스타일 바로 왼쪽에 보면 이렇게 표서식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컴퓨터는 얘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 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요걸 이용해서 여기가 표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표서식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처럼 그림들 쭉 뜨죠. 네. 자, 이 중에서 저희는 똑같은 걸로 넣어 볼게요. 보통 그룹의 첫 번째 줄에 세 번째에 보면 표 스타일 보통 3이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요거 클릭. 자, 그러면 창이 하나 뜨죠? 자, 그리고 우리는 표로 지정하는, 표로 사용할 데이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다음처럼 범위가 써져 있어요. 왜냐? 미리 블럭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머리글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표로 지정하는 범위가 머리가 있냐고. 악기 이름, 종류, 입구일, 머리 있죠? 그래서 머리글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들어간 표가 만들어져요. 그런가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네. 자, 그러면은 표서식이 들어가면서 알록달록하게 바뀌게 됐죠. 자, 이 표서식을 넣으면 단점이 뭐냐면 셀이 안 합쳐집니다. 색깔을 간단하게 꾸밀 수 있어서 너무 편한데 복잡한 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주 심플한 것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꼭 범위로 변환을 이용해서 원래 범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표도구라는 기능을 꺼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걸 할 수 있는 게 자, 셀 포인터를 표 안에다가 클릭해 줄게요. 클릭했나요? 네. 그리고 위에 표도구 디자인 클릭할게요. 했나요? 하얀색이면 눌려 있으니까 누를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그거를 클릭. 그러면 표를 정산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 떴던 표도구 디자인이란 메뉴가 없어져요. 이러면 셀을 합치거나 색깔을 재조정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 이번에는 B4부터 G4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B4부터 G4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을 HY 경고딕으로 바꿔줄게요. HY 경고딕.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바꿀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부분인 2호부터 20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위에 표시 형식에서 심표 스타일 넣어줄게요. 됐어요? 그럼 숫자가 오른쪽 정렬 되면서 그 오른쪽 정렬 되면서 심표가 들어가죠? 표시됐어요. 자, 이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문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 부분 별도로 잡고 F5부터 F10 별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맞춤 눌러줄게요. 오른쪽 맞춤 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서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그 디자인 나오는 거. 안 나와요, 이제. 아니, 그 디자인이 범위로 변환을 눌러서 이제 안 나와요. 그 기능을 아예 지운 거예요. 색깔만 남기고. 위에서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네? 그 전에 그 디자인 누르기 전에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순서 단계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표서식을 누르고 넣기. 홈의 표서식을 누르고 선택하고 넣기. 아니, 또 할 거니까 하지 말아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자, 선생님 거기 저희 2장 넘길 거예요. 한 장 건너뛰고 2장 넘길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할 거예요, 선생님. 하루 종일 이거 할 거니까 그냥 이거 따라 하시면 돼요. 제니인 요거요? 아니요, 온라인 핵심 강좌 개설 현황. 온라인 핵심 강좌 개설 현황. 시트 추가해 줄게요, 선생님. 시트 추가. 자, 일단 써야 되겠죠? 거기 누적 수강 인원이 한 개의 셀에 2줄이 써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써요, 선생님? Alt 누르고 엔터. 요거 잠깐만 보시겠어요? 자, 비법 전수 엑셀이 있고 그냥 비법 전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비법 전수를 쓰면 엑셀이 들고 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엑셀을 지우고 싶어. 그럼 아니지. 비법 전수를 쓰고 뒤에 엑셀이 나오잖아요. 쓰는 거 그냥 무시하고 쭉 쓰고 전수까지 쓰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커서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 지워진다고. 일전에 첫날 했었죠? 그럼 쭉 쓸까요?
자, 또 봅시다. 자, 제가 지금 분류를 채워서 넣었더니 글씨가 안 보여. 이거 왜 그래요? 열의 넓이가 좁아서. 그럼 여기서 열의 넓이를 넓히는 거예요? 위에서 넓히는 거예요? 위에 열머리글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열의 넓이를 확 넓혀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선생님? 열 중에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넓어진다.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텍스트 길이에 맞춰서라고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네. 아래쪽에 요약 안 쓴 거 보이시죠? 요약 쓰지 마세요. 아래쪽에 요약 쓰지 마세요. 네, 이겁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나눈 거 쓰면 되잖아.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쓰고 알트 누르고 엔터 하는데 하도 하는데 그냥 선생님은 잘 모르는 거야. 실수하시는 거고. 개설 현황 썼죠? 다 쓰셨죠? 저희 이제 표서식 한 번만 더 넣어봅시다. 자, B2부터 G2까지 블럭 잡아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눌렀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셀 스타일을 넣어볼 건데 셀 스타일이 여기 표준 납품 보통 좋음이라 그랬었죠?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했나요? 네. 자,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요거 제목 클릭합니다. 했나요? 여기 제목이라고 써져 있는 거 클릭합니다. 그냥 제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럼 글씨가 커지면서 색깔이 살짝 파란색 회색으로 바뀌었거든요. 파란 회색.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글꼴도 바꿔볼게요. HY 경고딕. 참고로 표서식에는 글꼴이 맑은 고딕이 고정이라서 만약에 표서식도 쓰고 글꼴로 바꾸고 싶다면 무조건 표서식 먼저 그 다음에 글꼴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셀 스타일의 글꼴의 기준이 맑은 고딕이라고. 근데 우리 지금 HY 경고딕으로 바꿀 거죠. HY 경고딕 글꼴을 먼저 하고 셀 스타일이 넣으면 HY 경고딕 넣은 게 없어진다고. 이해됐어요 이제? 자, HY 경고딕까지 했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B4부터 G12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B4부터 G12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블럭 잡았나요? 자, 그 다음 글씨들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서식이라고 있죠? 셀 스타일 바로 앞에 클릭하고요. 보통에 20번 넣어줄 거예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세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 거. 보통에 세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 거. 찾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처럼 창 뜨면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머리끄랭이랑 요약행이랑 줄무늬행에 체크를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지금 위에 표도구 디자인이란 메뉴 생겼죠? 자, 여기 다른 셀에다가 클릭해 보세요. 다른 셀에 클릭해 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메뉴 없어지죠? 요 안에다가 다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메뉴 생기죠? 이게 표도구를 넣어서 나오는 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는 우리가 범위로 변환을 눌러서 누르지 말아요. 범위로 변환을 눌러서 기능을 지워준 거예요. 그러면 안 떠.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이 표도구 디자인에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좀 다르게 꾸며 볼 거거든요. 표도구 디자인 클릭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머리끄랭과 줄무늬행과 필터 단추에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체크하지 말아요. 요약행 체크하지 말아요. 먼저 하지 말아요. 설명 듣고 하세요, 다들. 자, 이 머리끄랭 첫째 알 요약행 마지막에 줄무늬열 필터 단추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꾸민 표를 강조할 부분에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머리끄랭과 줄무늬행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머리끄랭이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위에 요 첫 줄이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에 체크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졌죠. 머리끄랭이를 체크를 풀어주면 머리끈이 없어집니다. 다시 체크해 주시면 생겨요. 그런가요? 자, 이번에는 줄무늬 행의 체크를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무늬가 들어간 게 없어지죠. 없어졌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줄무늬 열에다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로로 색깔이 들어가죠. 네. 자, 이 체크에 따라서 오른쪽에 표 스타일에 들어가는 그림들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지정을 해서 다른 색깔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에서는 머리끄랭이랑 줄무늬행이랑 또 뭐 하자 그랬어요? 요약해. 여기 필터 단추는 필요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체크는 풀어줄게요. 필터 단추의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풀었나요? 다 풀어요? 머리끄랭이랑 요약행이랑 줄무늬행만 체크하고 필터 단추는 체크 풀어줄게요. 머리끄레, 요약행, 줄무늬행만 체크해주세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약이라는 줄이 생겨요. 그죠? 자, 이 요약행의 오른쪽 끝에 보면 8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누르지 말아요. 자, 이 8이 뭐냐면 개수예요, 개수. 요거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개수예요. 개수가 지금 계산돼서 나왔는데 제가 드린 프린트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제가 드린 프린트 봐보세요. 거기에 누적 수강 인원에 얼마 써져 있어요? 800이 써져 있고 수강료에는 115만 원인가요? 나 읽을 줄 몰라서 115만 8,060원 600원. 아이쿠, 나 돈 못 벌겠어. 아, 나는 돈을 한 번에 못 읽어서 큰났어. 자, 어쨌든 요 수강료 부분에 115만 8,600원 요게 지금 각각의 합계 같지 않아요, 값이? 다 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평균치인가요? 누적 수강 인원은 평균치고 수강료는 합계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적 수강 인원에 대한 평균값 구하고 수강료에 대한 합계를 구해볼 거예요. 일전에 수식을 이용해서 하긴 했었는데 수식의 단점이 뭐냐면 다 일일이 셀을 클릭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요약행을 사용을 하면 클릭 한 번에 계산이 돼요. 자, 여기 수강료에 클릭해 볼게요. 수강료 요약행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F 몇이죠? 13번행이죠? F 13번행에 클릭 했어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요. 그런가요? 네. 얘를 클릭. 그러면 거기에 평균 개수, 숫자 개수, 최대가, 최소가, 합계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합계를 구한다 그랬죠? 합계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총합이 계산돼서 나와요. 기가 막히네. 반응은 최고야 진짜 이거. 와, 멋있다. 하나 더 해야죠. 우리 누적 수강 인원도 해야 되겠죠? 클릭을 하고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 누르고 평균. 그러면 다음처럼 799가 나와요. 지금 800은 반올림해서 800이 된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용해서 계산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단점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표서식이. 단점이 뭐였죠? 병합이 안 돼요. 셀이 안 합쳐져요. 셀이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표의 타입.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만들고 싶어. 매표소, 청소년, 어른 이렇게 해가지고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여기 셀 합쳐졌죠. 이거 하나 때문에 표서식이 안 돼요. 이렇게 두 줄로 머리, 그리고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두 개가 다 머리죠. 이것도 안 돼요. 머리는 무조건 한 줄이어야 되는 표서식 기능이기 때문에 요런 타입의 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고 이거 하고 나서 뭘 해줘야 되냐? 범위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런 셀을 합치고 막 이렇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그때 범위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범위로 변환 한번 해봅시다. 위에 상단에 표도구 디자인 클릭할게요. 나는 표도구 디자인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메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셀 포인터가 다른 셀에 있어서 안에다 클릭하시면 생깁니다. 자, 표도구 디자인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그거 클릭. 됐어요? 그리고 얘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메뉴가 생겨요, 안 생겨요? 표도구 디자인 메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죠? 없어졌죠? 자, 저렇게 만약에 나오면 저렇게 나오면이 아니고 제가 풀어달라는 거 안 풀었어. 잘했어. 이렇게 모집하지. 범위로 변환을 누르면 기능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위에 메뉴도 생기지 않고요. 수정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기능 요거 지금 더한 거 있잖아. 이것도 못 한다고. 왜? 기능 꺼버렸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범위로 변환은 아예 표서식이라는 기능을 지우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범위로 변환을 누르기 전에 형도 쌤 다 한 다음에 그걸 꺼야 돼요. 지금 눌러서 못 한다고. 자, 그럼 우리 숫자 부분 저희 심표 스타일 넣어 볼게요. 자, 그 심표 스타일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넣을 거냐면 D5부터 F13까지 넣을 겁니다. 요렇게. 제가 프린트의 설명은 F11로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요약행이 없는 걸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얘기를 한 거고, 이왕 있을 때는 다 블럭을 잡고 하는 게 좋겠죠. 숫자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홈에 가서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눌러줄게요. 그럼 숫자 어떻게 돼요? 천단위자 구분 심표 들어가고, 이게 심표 스타일이 정수 기준이라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800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8번 8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개수 계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D랑 E랑 F열에 대한 열너비를 11로 하고 싶대요. 그죠? 그래서 D, E, F를 드래그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됐어요?
그러면 아래서 세 번째에 보면 열너비라고 있죠. 열너비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그리고 11 쓰고 확인. 네, 11 쓰고 확인. 그러면 목차 누작이건 수강인을 써놓은 거 열의 넓이가 넓어졌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끝.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지워드릴 테니까 넣어놓은 거 지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좀 기다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온라인 핵심 강좌 개설현황 제목 부분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B부터 G까지 블럭을 잡았나요? 그 다음에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눌렀나요? 자, 그럼 셀이 하나로 합쳐지죠? 자, 글자 크기 키우기 좀 귀찮고 색깔 바꾸기도 귀찮으니까 우리는 셀 스타일을 이용해서 글자 크기 키우고 진하게 바꿔볼 거예요. 자, 오른쪽에 스타일에 자세히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제목을 클릭을 하면 색깔도 바뀌고 그냥 제목 색깔도 바뀌고 크기도 커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건 잘 안 쓰고 요 아래쪽에 테두리 있는 놈들을 씁니다. 어쨌든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도 HY 경고딕으로 바꿀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글꼴 먼저 바꾸고 나중에 셀 스타일을 넣으면 글꼴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순서 바꾸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4부터 G12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B4부터 G12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표서식 넣을 거예요. 셀 스타일 바로 왼쪽에 표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창 하나 뜨죠? 여기에서 보통의 20번 세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거 보통에서 20번 세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거 찾으셨나요? 자, 요거를 선택해서 넣을게요. 자, 그럼 창 뜨죠? 확인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도 눌러줄게요. 홈에서 가운데 맞춤. 됐나요? 자, 이거 다른 셀에다가 한번 클릭해 보세요. 다른 셀에 클릭. 자, 그러면 개발도구 옆에 혹은 보기 옆에 아무것도 안 뜨죠? 자, 여기 안에다가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위에 표도구 디자인이란 메뉴 뜨죠? 자, 이 표도구 디자인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표도구 디자인 아래쪽에 보면 머리끄랭, 첫째야, 요약행, 마지막이야, 주문이야, 필터 단추 있어요. 그죠? 자, 이 중에 저희는 머리끄랭과 요약행과 주문이 행만 체크하겠다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세요. 머리끄랭, 요약행, 주문이 행만 체크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가로로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요약행이 별도로 생겨요. 그런가요? 자, 이 중에 저희는 오픈 일자의 값은 지울 거예요. 오픈 일자 여기 G13에 8이라고 나와 있죠? 날짜의 개수를 세준 겁니다. 그거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수강료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죠. 그래서 F13에다 클릭하고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고 합계 찾아서 클릭.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누적도 계산할 거예요. 누적값에다가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고 요거는 평균 구했었죠? 평균 찾아서 클릭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값이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 형식에 쉼표 스타일을 넣어가지고 요걸 해줄 건데, 그 전에 제가 표서식은 셀이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꾸미려면 요 기능을 꼭 꺼주셔야 된다. 대신 요거 한번 끄면은 다시 뭐 계산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다 끝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자, 그 위에 표도구 디자인에서 범위로 변화 찾아서 클릭. 얘 눌러줘. 클릭. 표도구 디자인 클릭. 범위로 변환. 어딨냐 여기. 얘 눌러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다가 천단위자 구분심표 찍어줄 거예요. E5부터 F13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아니들. D5부터, 죄송합니다. D5부터 F13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홈에서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면 천단위자 구분심표도 들어가고, 그죠? 오른쪽 정렬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균 구했던 게 소수점 3자리까지 나왔었는데 반올림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다시 한 번만 좀 해주면 안 돼? 홈에서 쉼표 스타일 누르세요. 샵이 나와. 샵으로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다 그랬죠? 일전에 얘기했는데. 좁아서. 그렇지, 좁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디 가서? 열 머리글에 가서. 여기가 열 머리글, ABCD 열 머리글. 아니야, 선생님, 지금 눈이 이상해. 지금 이렇게 블럭 잡았죠? 이렇게 블럭 잡았죠?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서 그냥 하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 이렇게 이동하라고. 열너비 조절할 때 블럭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여기 열머리글에 선에다 올려놓고 조정을 하는 거지. 자, 뭐가 됐든. 자, 우리 넘어갑시다. DF열에 대해서 열너비를 11로 바꿔달래요. 열의 넓이를 조정할 때는 어디다 하라고? 열 머리글에서. 그래서 여기 DEF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할 거예요. 자, 이때 선생님 블럭을 잡는다가 아니고 여기를 드래그 한다라는 느낌인데, 얘를 꼭 하다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 이거 아니에요. 열너비 조절할 때 요거 아니고 요 위에서 합니다. 요 위에서 이렇게 긁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자, 그러면 이게 잘 됐으면 그 자동 채우기 핸들이 여기 떠요. 여기 초록 색깔 점 이름이 자동 채우기 핸들인데 점이 여기 떠야 된다고. 여기 안 뜨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F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 그리고 열의 넓이 11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확인. 다시 한 번만. F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 열의 넓이 11 쓰고 확인.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차례 열의 넓이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가요? 쉬는 시간 좀 갖고요. 마무리 거 하나 더 해봅시다.